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알아보는 후보자 초청 연속 토론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광주 광산갑 후보자 토론에 대해 김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총선을 앞두고 매일 연속 토론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토론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총선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면서 유권자들의 관심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토론은 KCTV 광주방송과 광주경실련, 광주매일신문과 CBS, 그리고 CMB 광주방송이 공동으로 기획했습니다.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 방향을 알아보는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위한 토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토론은 50분 생방송으로 또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 특히 후보들의 적극적인 정책 알리기가 필요한데요. 이 토론에 불참한 후보들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 광주 광산갑 선거구는 좀 어땠나요? 네, 아쉽게도 이번 토론에도 많은 후보들이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네. 유권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과 설명이 또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아쉬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새누리당 정윤 후보와 민주당 정형호 후보가 참가해 양자 토론으로 진행이 됐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후보와 국민의당 김동철 후보, 정의당 나경채 후보와 민중연합당 김혜정 후보는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먼저 참가한 후보들의 대표 공약 한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광산구에서 태어나 광산구에서 배우고 성장하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때에는 이 지역 대대장으로서 31사단장 정우 장군과 함께 발포명령을 거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후 전역하여 행정사, 사회복지사로서 광산구 장애인협회 회장을 하면서 어려운 환경에서 삶을 유지하는 노인과 장애인, 소외계층과 15년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해왔습니다. 우리는 호남당만 주장하면서 공천장을 받아왔다고 당에서 영입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찍어주고 못한다고 후회하면서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광산 발전에 죄의 요인이 됐고 줄 세우기로 인재 등용을 막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광산 구민 여러분, 이제 호남당은 없습니다. 그래도 특정 정당에 투표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광산의 새 인물 찾아내고 이익을 챙겨야 합니다. 모 후보는 선거 때마다 공항을 곧 옮길 것처럼 공약하였고 한 후보는 노령연금을 30만 원씩 주겠다고 돈으로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제 속지 않습니다. 속아서도 안 되고 속여서도 안 됩니다. 광산구민 여러분, 곡성, 순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예산 폭탄을 보았습니다. 광산구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을 국회로 보내야 광산구가 변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저 기호 1번 정유는 주민을 위한 8가지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대표 공약으로 첫째, 기초수급자가 직장과 소득이 있어도 일정 기간 수급이 유지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100세 시대 준비를 위하여 노인 이용시설을 쾌적한 환경으로 바꾸고 운동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어등산, 황룡강, 선원지구를 잇는 레저, 체육, 문화관광단지를 국책사업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 공약은 새누리당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꼭 지키겠습니다. 꼭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빅그린 산업단지에 수용된 한평군 오랴면에서 태어나 오랴초등학교, 오랴중학교를 졸업하고 광주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3년 서울에 올라가 주경야도 정말 자기개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름 금이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광산 구민 여러분, 저에게는 2개의 눈과 2개의 손발이 있습니다. 한 개의 눈과 한쪽의 손발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그리고 나머지 한 개의 눈과 한쪽의 손발은 호남과 광산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그래서 정용호의 첫째 공약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새로운 조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며, 둘째는 호남을 위하여 제2의 청해진항을 건설하는 것이며, 셋째는 송정역과 역세권을 복합문화시설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첫째, 저는 조세 전문가로서 우리 사회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또 복지 예산, SOC 예산 등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조세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먼저가 종합 소비세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개인이 1년 동안 소비한 총 소비 금액에서 총 소득 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에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실한 일반 납세자와 급여자는 전혀 상관이 없고, 결국 세금을 포탈하는 고리 대금업자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부잣집 자녀들이 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1년에 약 40조 상당의 세원이 확보됩니다. 다음으로는 현금 과다 보유세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사람에게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듯이 현금을 과다 보유한 사람에게 현금 과다 보유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 제도 또한 서민과 중산층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둘째, 제2의 청해진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최근 광주시장께서 연간 10만 대 전기 자동차 생산 공장을 유치하신다고 하는데, 이 10만 대 차량은 어느 항구로 이동하여 수출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저에게는 대안이 있습니다. 저는 이미 2006년부터 고민해온 제2 청해진항을 한평만을 중심으로 건설하고자 합니다. 이 청해진항으로 빅그린 산업단지에서 생산한 모든 자동차와 생산품을 실어 중국 등지로 수출할 것입니다. 총선이 끝나면 이 사업을 위해서 박 전 지사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만나 중국의 자본 투자 유치를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 송정역 역세권 개발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각 후보들의 대표 공약 잘 들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질문이 맨 처음에 오갔었나요? 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군공항 이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선거 때마다 광산 갑 지역에서는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고, 지역에서는 이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옮기면 어디로 옮길 것인지, 옮겨질 지역의 주민들은 동의를 하게 될 것인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진전이 지지부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이번 선거에서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후보들에게 물었습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 방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군공항은 우리 광산에 아니면 광주의 도시 발전에 가장 큰 장애물로 지금 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항을 옮기기 위해서는 정말 고도의 군사 전략, 국가 방위 전략에 의해서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이전해야 한다고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옮겨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지난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고 주민에게 홍보하고 거리마다 풀항으로 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 때마다 이전한다고 이것을 공약을 내고 또 이번에도 공약을 냈어요. 참 이소무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과 늑대 얘기와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이 법률을 보면은 제8조에 나와 있습니다. 8조에 이전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투표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환영을 해줘야 됩니다.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디 이 골칫덩어리, 우리도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받겠다고 하는 지역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이것은 국가 전략적으로 국가에서 이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상당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후보자들이 이것을 공약으로 내세워서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부대 양여 방식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시 가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시설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항 이전 문제는 뭐 이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이라는 사실 모르는 광주 시민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수년 동안 정말 선거 때만 되면 이 문제 해결하겠다고 약속해왔죠. 선거 끝나면 그만이 되었죠. 그런데 이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그러니까 전라남도와 광주시와 이렇게 협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지 이전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무안공항 옆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안 군민들을 충분히 설득시키고 또 그 토지 보상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정말 시가 보상 이런 것을 충분히 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 문제는 제가 앞에서 공약사항에서 밝힌 것처럼 새로운 조세 제도를 도입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종합소비세 제도를 도입하면 1년에 약 40조 원 상당의 세원이 확보되고 현금 과다 보유세 제도를 도입하면 1년에 약 10조 원 상당의 세원이 확보됩니다. 광주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 살고 있는 광산 구민들 소음 피해 등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시죠. 심리적 건강 문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우리 아들이 변호사입니다. 며느리도 변호사입니다. 함께 주민피해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런 것들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광주 송정역의 역세권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다고요? 네, 광산 갑 선거구를 관통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슈입니다. 광주 송정역에 호남선 KTX가 정착하게 된 지 어느새 1년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역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부터 교통 혼잡까지 또 지지부진한 역세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역외 유출까지 기대했던 효과들은 아직 적습니다. 이에 후보들에게 송정역 역세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광주 송정역 KTX 호남선 개통 1년 만에 일일 평균 4,000명이던 이용객은 3배 이상이 늘어나 하루 평균 1만 3,00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송정역은 정말 교통 지옥 상태입니다. 송정역 주변은 교통체증과 그리고 주차장과 화장실, 숙박시설 등 그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우리 외지인들이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통난을 해소하고 송정역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송정역을 서울 용산역을 롤 모델로 해가지고 업무시설, 호텔, 백화점, 쇼핑몰, 영화관 등 문화시설 그리고 환승, 주차장 등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속히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금호타이어 공장을 향후 완성되는 빅그린 산업단지로 이전을 시키고 이 땅에 환승터미널을 건설해서 호남 서부권의 교통의 새로운 요충지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서울에서 강 건너 마을 강남이 개발된 것 같이 광주에서도 강 건너 마을 송정리가 서울의 강남처럼 호남의 신도시로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관광객까지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는 일시적으로 철도공사의 넓은 그 광장 일부를 택시들이 손님을 기다리는 그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면 좋겠고 또 주차 공간이 너무 없는데 현재 주차장 지상에다가 간이 주차장을 건설해서 일시적이지만 교통난을 해결하는 그러한 이 공간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문제 중에 문제가 이 광주 송정역의 주변 개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민들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합환승센터가 조기에 완공돼야 이용객이 급증하는 것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분들은
KTX가 나주역이 완성이 되면은 강진, 진도, 해남, 한평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차함으로써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더 두고 보면서 이렇게 개발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교통난 해소입니다. 지금 주차난은 390명 분이었기 때문에 이걸 참 실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짜증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대책은 광주시와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광주 송정역과 도산역 사이에 도로를 확장해서 시외버스와 시내버스가 정차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택시로 환승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준비되면 좋겠다. 마냥 이대로 두고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준비가 먼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2016년도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100억을 이렇게 당첨됐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도시재생산업을 하면은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우리 여당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주 광산 갑 후보들의 지역 현안에 대한 생각 잘 들어봤습니다. 토론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유권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 기대하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